네, 다들 잘 보이시죠? 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7월도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 금요일이죠. 7월에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올 여름철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정말 아까 우리 김경란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더운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옆에 뭐 선풍기부터 다 틀어놓고 이렇게 강의하고 지금 물도 옆에 한 잔 이렇게 떠놓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리더님들도 시원하게 그래도 강의 들을 때만큼은 시원한 물도 한 잔 떠놓고 강의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 앞서서 한 가지 좀 공지사항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 요즘 모든 그룹 교육할 때 좀 공지를 드리고 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이 본사 강의가 조금 녹화본이 유튜브나 이런 곳에 좀 업로드 되는 것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거 공지사항 먼저 드리겠고요. 그러면 오늘 강의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김경란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무더운 여름, 이 내 몸속의 온도 조절은 하루에 이 물 한 잔 습관으로부터라고 제가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뭐 올 여름 특히나 지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여름 초반에는 굉장히 더위가 빨리 찾아왔다가 장마도 굉장히 빨리 끝났고요. 그러고서 올여름 비가 좀 덜 오나 싶었더니 뭐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이 비 피해가 엄청날 정도로 물폭탄이 또 쏟아지기도 하고 또 오늘부터 뭐 내일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제가 뉴스 보니까 뭐 백몇 년 만에 가장 더운 또 하루가 될 것 같다고 38도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예보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이 날씨라는 게, 이 더위라는 게 해가 갈수록 더더욱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물을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시원한 에어컨, 선풍기, 아니면 뭐 샤워를 자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뭐 선풍기 틀고 샤워하고 뭐 에어컨 틀고 이런 것들은 내 겉에 더위를 좀 식혀줄 수 있는 것들이죠. 네, 충분히 도움도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뜨거운 여름철을 나기 위해서는 진짜 내 몸 안쪽부터 이 열을 좀 식혀줄 수 있는 진짜 에어컨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진짜 에어컨 뭘까요? 네, 바로 물입니다. 요거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렇게 똑같이 다른 리더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몇몇 분들이 뭐, 맥주요! 커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입니다, 물. 예, 저는 이 물음표 튀어나와가지고, 설마 모르실까 했는데 갑자기 맥주가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네, 뭐, 맥주, 커피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뭐 여름철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음료, 식품이라고 할까요? 네, 맥주나 뭐 커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주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원한 여름철에 맥주 한 잔 마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맥주나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계속 우리가 마시면 마실수록 내가 순간적인 갈증이라던가 순간적인 이 더위는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내 몸속에 필요한 이 수분은 더 이뇨작용 때문에 더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커피나 맥주 여름철에 드시면 안 될까요? 네. 드시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안 드시겠습니까? 네. 먹어야죠, 마셔야죠. 네, 드시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드시되 내가 뭐 맥주 한 잔 마셨으면은 물 한 잔을 평소보다 좀 더 드신다거나 커피 한 잔 마셨으면은 역시나 물 한 잔 좀 보충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충분하게 수분을 보충하기는 좀 쉽지 않더라도 적어도 빠져나가지는 않게 우리가 좀 조치라도 취해보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기상청에서 발표한 이런 전망을 봐도 뭐 여름철, 뭐 올 여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여름도 계속적으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유튜브에서 어떤 그 뉴스 영상이었나 기사였던 것 같아요. 전 세계 기상학자들의 99%가 동의한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지금 올 여름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 네, 충격적이죠. 우리나라 기상학자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기상학자들의 99%가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좀 무서운 얘기인가요? 사실 뭐 작년도 굉장히 더웠고요. 재작년도 더웠고요. 올해는 뭐 말도 할 것 없이 지금 덥고요. 근데 지금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앞으로의 여름, 더더욱이 더위나 땀, 수분 배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리더님한테 요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정부 요새 뭐 안내 문자라고 하나요? 그 정부 안내 이런 거 많이 오죠. 노란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온열 질환 조심하세요. 뭐 요런 블라블라 요런 내용 많이 받으시죠. 거기서 항상 익숙하게 아마 보셨을 만한 질병 단어는 일사병과 열사병이실 겁니다. 네, 그렇죠? 온열 질환의 좀 대표적인 질환들이죠. 그런데 이 일사병과 열사병의 차이도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예전부터 들어왔던 질병이죠. 여름철에는 일사병, 열사병 조심해야 돼. 굉장히 좀 호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한테도 이 일사병과 열사병은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공부를 해본 결과 일사병과 열사병은 엄연히 다르고 뭐냐에 따라서 이 조치 방법도 너무나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일사병과 열사병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쉽게 먼저 구분하는 방법은요. 이건 약간 넌센스입니다. 우리 숫자가 1과 열 중에 뭐가 더 큽니까? 네, 당연히 열이 더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사병에서 더 심해지면 열사병이다. 이렇게 일단 쉽게 이 개념은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한일 뭐 열십 이 숫자를 뜻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넌센스 우리가 외우기 쉽게 구분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요. 일사병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좀 여름철에 더위 먹었어 이런 표현도 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증상이 더 심해진 증상이 일사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사병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덥다 보면요, 우리 몸에서 뭐가 나죠? 땀이 납니다. 네, 당연히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근데 이 땀이 왜 날까요? 네, 왜 나는지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면은 내 몸의 체온도 함께 올라갑니다. 내 몸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우리 몸은요, 체온을 굉장히 엄격하게 조절을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은 내 몸은 내 몸 스스로 체온을 낮춰주기 위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땀이 나는 겁니다. 땀이 나면서 체온이 좀 식혀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플 때 가제수건 같은 거에 물 묻혀서 이마에 올리는 것처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지금 긴급한 게 내 몸의 체온을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땀이 배출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증상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은 체온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떼약 곁에 계속적으로 내가 있다 보면은 마냥 체온을 계속 식혀주기 위한 땀이 또 무한정 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땀이 난다는 건 결국 그 땀 어디 있던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던 수분이라는 겁니다. 내 몸 안에서 원래 제 역할을 해야 되던 수분과 전해질이 이 체온을 식혀주기 위해서 빠져나간 거다 보니까 체온은 식혀줄 수 있을지언정 내 몸속 기능이 조금씩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머리도 어지럽고 핑 돌고 아프기도 하고 뭐 땀이 더 굉장히 심하게 나기도 하고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사병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을 혹시라도 좀 겪고 있다 또는 겪고 있는 분을 발견을 했다 하면은 바로 일단 그늘 쪽으로 좀 대피를 시켜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는 뭐 전해질 음료를 주시면은 다행히도 일사병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자가 조치가 가능하겠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사병의 증상이 내가 지금 좀 느껴지는데도 뭐 바깥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라던가 당장 내가 뭔가 자리 이동이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떼약볕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더 심해지는 열사병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열사병 같은 경우는요, 이제 좀 심각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종의 내 몸의 체온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고장이 났다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고장이 나다 보니까 이제는 땀도 안 나요. 아까 땀이 제가 왜 난다 그랬죠? 체온을 낮춰주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근데 땀도 안 나다 보니까 이 체온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40도 이상의 고열을 보일 수도 있고요. 이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요, 내 몸속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제 역할을 기능이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구토 이런 증상을 넘어서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고요. 피부도 굉장히 창백해질 수도 있고요. 막 경련, 이렇게 막 떨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열사병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늘로 데리고 가서 뭐 물을 먹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119를 바로 부르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일사병과 열사병을 이렇게 좀 구분하는 법을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사병 조심하세요, 열사병 조심하세요 이런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솔직히 일사병이 뭐지, 열사병이 뭐지까지 알아보는 분들까지는 많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름철에 충분히 나 역시도 또는 내 가족도 겪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런 구분법 정도는 알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우리가 일사병과 열사병을 겪을 만큼 이 더운 여름철에 계속적으로 밖에 있을 일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여름철의 좀 증상이라 하면 아무래도 탈수 증상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내 몸에서 물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몸속의 물은 내가 어느 정도가 좀 부족한지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 파악할 수 있을까? 요 얘기를 하면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통해서 지금 내 몸에 물이 좀 부족하구나라는 걸 우리는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경우에 순간적으로 자꾸 핑 도는 분들. 네. 혹시 계십니까? 지금 거의 뭐 450분 가까이가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흔히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도 하죠. 이런 증상을 내가 평소에 좀 겪으시는 분들은 뭐 실제로 혈압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몸속에 물이 부족해서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혈액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이 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수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는 역시나 가장 베이스이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분 보충이 제대로 되어야겠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심장이 좀 콩닥콩닥콩닥 평소보다 더 뛴다라고 증상이 나타날 때도 우리가 지금 내 몸속에 수분이 좀 부족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심장이 더 빨리 뛴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 몸에 혈액을 더 많이 심장이 공급하기 위해서 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분 보충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수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중요한 또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노폐물 배설이죠. 우리가 소변 색깔만 보더라도 흔히들 좀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 어떤 소변 색깔이 가장 좋은 색깔일까요? 네. 흔히들 좀 레몬 색깔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너무 진하지도 않고 또 너무 묽지도 않은 예쁜 이런 노란 색깔을 띠는 게 가장 좋은 상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유난히 뭔가 요즘 들어서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소변을 보고 나서 약간 좀 찌릿내도 함께 올라온다던가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셨을 때는 지금 뭔가 내 몸속에 일단 1차적으로는 물이 많이 좀 부족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수분 보충을 더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피부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를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나이가 들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뭐 피부 노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평소보다 조금 더 피부가 좀 칙칙해진 것 같고 조금 더 주름이 생긴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역시나 피부도 수분 보충이 잘 되어야지만 그 탄력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처럼 이 물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 몸속에서 정말 적은 양만 부족해지더라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드셔주셔야 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평소에 물 드실 때 목마를 때 물을 드십니까? 아니면 좀 습관적으로 드십니까? 네. 뭐 목마를 때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마십니다. 네, 생각난 김에 지금 좀 한 모금 마셨어요. 물은요, 전 약간 요렇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생각날 때 그냥 바로바로 한 모금이라도, 비록 한 모금이라도 그냥 드셔라. 목이 마를 때 마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몸속에서는 물이 부족해, 물 좀 줘라고 외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물이라는 건요, 정말 적은 양만 부족해도 우리 몸속에 굉장한 좀 갈증을 느낄 수가 있게 하는데요. 1에서 3%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요.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12%가 부족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적은 양으로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 아마 그 전에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하지만 뭐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빼놓을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고민이 하나가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면은 리더님들에게 이 내용을 말씀드렸을 때 이미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내용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잘 드시는 분들을 또 여쭤보면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음. 리더님들도 아마 많은 분들에게 물의 중요성, 물의 필요성을 또 말할 일도 전달할 일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누구님, 요즘 날씨 너무 덥잖아요. 물 평소보다 정말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여름철에는 더 뭐 물 1.5리터, 2리터 드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내용을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다라는 얘기죠. 즉, 내가 이 얘기를 해줬을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다. 그렇다면 알고 있는데도 왜 실천을 안 할까? 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만큼 와닿지는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결론에 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1에서 3% 부족할 때고 심한 갈증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적혀 있죠. 요거를 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1% 부족한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데 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 남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접니다. 네. 지금 또 여름 대비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열심히 또 해야 될 텐데 요때 체중이 제가 한 74kg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74kg의 1% 아니죠. 네. 74kg라는 건 제 체중이고 보통 성인 남자의 경우는 한 60%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74%, 60% 정도인 대략 2kg 정도가 제 몸속에는 지금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겠구나라는 걸 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1%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그 답이다라는 겁니다. 52kg의 1%는 몇 밀리리터일까요? 네. 대략 520ml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1%만 부족해도 우리 몸은 심한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와 500ml만 부족해도 우리 몸은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조금 더 우와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후자인 경우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요, 1%라고 그러면은 바로 딱 감이 오지 않다 보니까 내 체중에 맞게 요거를 실질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시면은 와 500ml면 뭐 이거 생수병 한 병만 정도만 부족해도 내 몸이 정말 이렇게 갈증 상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야, 물 좀 마셔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더님들도요. 이 물의 필요성을 전달하실 일이 있으실 때, 누구님, 뭐 1%만 부족해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1%만 부족해도 우리 몸이 굉장히 심한 갈증을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누구님은 1%가 몇 밀리리터 정도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저는 대략 뭐 한 400ml 정도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물이 정말로 자주 마셔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는 좀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더운 여름철일수록 이 꾸준한 수분 섭취가 더더욱 중요해진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 물을 왜 마셔야 하는지가 이해가 갔으니까 이제 그렇다면 어떤 물을 마셔야 하나 요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사실 이 물이란 게 또 꼭지만 열면 마음만 먹으면 사실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물이나 마셔서는 안 되겠죠. 네. 내 몸에 필요한, 내 몸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을 드셔야 할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물 속의 미네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에는요. 왜냐면요. 아까 우리가 덥다 보면은 몸에서 땀이 난다라고 했죠. 이 땀이 날 때는 땀만, 즉 수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요새 막 땀 흘릴 때 약간 좀 이렇게 먹으면 좀 짠맛 날 때도 있죠. 결국 나트륨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름철일수록 수분 배출이 많은 계절일수록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 속에 미네랄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칼슘도 있고요, 마그네슘도 있고요, 나트륨도 있고요. 나트륨과 항상 얘기해드려. 네, 저 나트륨과 세트로 다니는 칼륨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미네랄, 물속에 있는 미네랄 섭취가 필요한 이유 잘 정리된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네. 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체내에서는 절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 반드시 이제 외부에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만 내가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미네랄 부족 속에 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현대인들이 미네랄이 부족한 이유, 바로 첫 번째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자연식품보다는 정제되고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근데 미네랄을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부터 일단 배워봐야겠는데요. 좀 더 쉽고 빠르게, 저희가 이거 좋아하거든요. 쉽고 빠르게 네.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물입니다. 물이요? 예, 워터. 물? 매일 마시는 아, 여기 지금 우리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맹물이요, 맹물? 미네랄은 보통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물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30분 이내에 몸 곳곳에 퍼지면서 영향을 주게 돼요. 이때 물속의 미네랄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대사 과정에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먹는 물에 존재하는 미네랄은 흡수 속도도 빠르고 다양한 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다른 식품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도 있어요. 네,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이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물속의 미네랄은 일단 우리가 물을 섭취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물속엔 다양한 미네랄이 또 녹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더운 여름철일수록 물속 미네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미네랄만큼 여름철에 또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게 바로 세균입니다. 네, 여름철 하면 또 항상 따라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식중독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도 항상 따라오죠. 결국에는 이 세균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텐데 우리가 세균과 항상 좀 세트로 우리가 좀 익숙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일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세균과 바이러스는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아시나요? 네. 좀 쉽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세균의 경우는 얘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더라. 혼자서도 증식도 하고 뭔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고요. 바이러스의 경우는 혼자서는 못 살아간다더라라는 겁니다. 그 숙주라는 것에 기생을 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이러스인데요.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 역시 이 물속에서 당연히 없어야 할 우리가 그래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세균과 함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박테리아인데요. 혹시 세균이랑 박테리아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시나요? 네. 이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애플과 사과가 어떻게 다를까요? 네. 다르지 않죠. 네. 영어가 애플이고 한국어가 사과입니다. 세균이 한국어고요. 요거 영어로 하면 박테리아더라. 네. 왜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종종 세균이랑 박테리아랑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영어 표현이냐 한국어 표현이냐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균을 신경 써야 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름철에는 식중독 발생이 다른 계절 대비 훨씬 더 많은 발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매달 이 식중독 환자는 발생 자체는 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1년에 60% 이상의 환자가 여름철에 몰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더운 여름철 왜 이렇게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나 보니까 덥고 또 우리나라 또 습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균의 번식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식재료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익혀 드시지 않거나 식재료 같은 것들을 제대로 세척해서 드시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뭐 오늘 뭐 식중독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지금 우리가 좀 집중하셨으면 하는 부분은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지금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섭취했을 경우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우린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이든 뭐 야채든 채소든 뭐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우리는 그냥 드시지 않고 아마 잘 세척해서 드실 겁니다. 왜 세척을 해서 드실까요? 뭐 여름철에는 뭐 이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다른 계절에도 아마 씻어서 드실 겁니다. 결국에는 그냥 먹기에는 내가 조금 걱정이 돼서 신경 쓰여서가 그 이유겠죠. 결국엔 내가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씻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물로 씻냐, 즉 안심할 수 있는 물로 씻을 수 있냐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은 다양한 증상을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설사부터 뭐 복통, 구토 여러 이런 증상들의 공통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들입니다. 설사하면, 토하면, 안 그래도 더운 여름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계절인데 설사하고 토까지 하면은 몸속에 있던 수분이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피로가 찾아오고요. 탈수 증상 찾아오고요. 결국에는 식중독에 걸린 상태 역시나 물 섭취가 가장 또 첫 번째의 조치법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 예방법도 있으니까 뭐 손 잘 씻어주시고 익혀 드시고 뭐 조리도구 같은 거 구분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잘 지켜주셔서 올 한 해 여름 이런 증상 없이 잘 나을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처럼 더운 여름철일수록 이 물속 박테리아, 세균 관리 잘 해주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제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물을 왜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또 여름철엔 특히나 뭘 신경 써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우리 이스프링과 함께라면 큰 걱정 없이 안심하고 물 마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월 정말 여름의 절정이 다가오는 그런 7, 8월이다 보니까 저는 이 스프링을 혹시 전달할 일이 있으실 때는 이렇게 한번 전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메이 헬시 홈과 UVC LED 기술입니다. 사실 이 홈택의 이스프링이라는 제품은 뭐 여러 가지 정수기 제품이 있는 게 아니라 단일 제품이다 보니까 작년에 출시가 되고 나서 제품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고 제품 뭐 강의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직접 사용하시거나 뭐 전달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완전히 그 기능을 다시 한번 다 정리해드린다기보다도 여름철에 맞춰서 제품을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다양한 특장점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강조했을 때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어필이 될까, 좀 더 재밌는 설명이 될까, 이 부분을 전 이번 달 교육엔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한 게 바로 아메이 헬시 홈과 UVC LED라는 건데요. 일단 아메이 헬시 홈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리더님들이 지금 교육을 듣고 계시면 거의 500분 가까이 계시는데 혹시 뉴 이스프링을 쓴다 하시는 분 지금 뭐 카메라 켜신 분도 제가 좀 보고 있고요.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뭐 황영림 리더님, 임미선 리더님, 김병태 리더님, 네 박혜인 리더님,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시고 이미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뉴 이스프링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메이 헬시 홈 어플도 주기적으로 좀 보는 편이다도 손 들어볼까요? 네. 임민선 리님, 황영리 리더님, 좋습니다. 김병태 리더님도, 손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미영 리더님도 손 들어주셨고요. 왜 여쭤봤냐면요. 저는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뉴 이스프링을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왜냐면요. 이 아메이 헬시 홈이라는 어플이 뭔가 이것만으로, 이 어플만으로 이스프링을 막 선택해야겠다, 집에 놔야겠다라는 것까지 가진 않습니다. 물론 어플 하나만으로는. 근데요, 저는 이 아메 헬시 홈이라는 어플이 제품을 이야기하는데 이 분위기 조성이라고 할까요?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는 참 좋은 소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메이 헬시 홈이라는 어플을 물일기장이라고 평소에 좀 표현하는 편입니다. 물일기장. 물일기장이 무슨 말인가 봤을 때 리더님들 혹시 일기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뭐 지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예전에도 한두 번은 분명히 써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일기라는 걸 왜 쓸까요?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내가 뭐 했는지 적어보고 또 내일은 뭐 할지 앞으로 뭐 할지 계획도 세우고 이런 것들의 기록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좀 살아왔는지 살아갈지도 조금 더 생각해 볼 기회라던가 시간도 주어질 겁니다. 저는 물 마시는데도 이 일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의 중요성, 물을 왜 마셔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변을 돌려보면 또 많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도 사실은 한두 번 안 쓰다 보면 또 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강의 듣고 진짜 물 많이 마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또 뭐 하루 이틀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이 물 마시기 습관을 잘 기록해 줄 수 있는,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메 헬시 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내가 뭐 1.5리터의 물을 마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비커를 갖고 다니면서 막 눈금을 재면서 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그냥 평소처럼 편하게 많이 드십시오. 물을 얼마나 드셨는지는 이 어플이 대신 기록을 해줄 거예요. 대신 일기를 써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오늘 하루 마신 양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일주일치 얼마나 마셨는지 사용량도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제품의 필터 효율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영상이라던가 이런 FAQ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플 하나만 있으면요. 저희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는 단순히 물만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건강한 물 마시기 습관까지도 함께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전달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충분히 정수기라는 게 사실 우리가 그냥 레버 돌려서 물만 나오고 이런 걸로만 그런 제품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뭐 표시되는 것도 많고 체크가 되는 것도 많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근데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써봐야지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뉴이스프링 사용 중이신데 혹시 아직 아메이 헬시 홈 어플 안 까신 분들은 꼭 설치 한번 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겠고요. 나는 아직 뉴이스프링 없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그래도 앰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어 하는 분들 역시나 요 아메 헬시 홈으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또 이제 가을 됐을 때 공기청정 이야기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도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네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메 이스프링, 지금 뉴 이스프링 전에 기존 이스프링에서도 워낙 또 익숙하게 보셨을 만한 문장일 것 같습니다. 미네랄은 지키고 오염물질은 제거합니다. 라는 요 한 문장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두 가지의 개념 덕분이죠. 여과와 흡착을 동시에 하는 이 듀얼 액션 시스템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여과라는 건 말 그대로 물리적인 거름이죠. 이 필터 구멍보다, 필터 기공 사이즈보다 큰 것들은 물리적으로 통과를 못하니까 걸러지고요. 이 기공보다 조금 작은 물질들의 경우는 걸러지지 않고 필터에 붙어버리는 흡착이라는 과정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름과 흡착을 통해서 미네랄은 통과를 시켜서 살릴 수 있고 오염물질은 걸릴 수 있는, 즉 미네랄은 지키고 오염물질은 제거합니다라는 요 한 문장이 탄생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여름철에는 이런 미네랄의 중요성 더더욱 중요해진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계절일수록 이 아메이의 이스프링의 미네랄 워터는 더더욱 강조가 되고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특히나 또 말씀하시면 좋을 게 바로 이 NSF에서 세계 최초로 인증받은 UVC LED 기술입니다. UVC LED 기술, 여름철에 아까 제가 세균 걱정 우리가 안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비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하겠습니다. 박테리아, 아까 세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99.9999%,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99.99%까지 비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같이 덥고 습한 여름철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처럼 거의 완벽에 가까운 비활성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UVC LED가 갖고 있는 파장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UVC 살균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UVC 살균을 하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무조건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UVC라고 해서 다 같은 UVC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걸 리더님들은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UVC가 결국에는 빛이 조사가 되면서 그 살균 과정이 이루어질 텐데 이게 어떤 파장을 보이냐에 따라서 살균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떤 파장을 보이냐에 따라서 살균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놨는데 가장 높이 솟아있는 이 가운데 파장 265나노미터입니다. 가장 살균력이 좋다라고 하는 파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뉴 이스프링의 파장은요. 265에서 269나노미터의 파장을 보임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박테리아부터 바이러스까지 99.99% 이상의 효율을, 비활성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UVC 기술로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UVC가 LED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성능에 대해서 글로벌 본사에서 시험 영상을 촬영한 게 있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개의 시험체가 나올 거고요. 하나는 아예 정수하지 않은 그냥 물, 하나는 카본 필터만 진한 물, 하나는 UVC까지 진한 물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균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빨갛게 색깔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UVC까지 통한 물은 거의 스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UVC를 통해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그만큼 효과적으로 비활성화됐다는 걸 우리 눈으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 UVC 램프에서 UVC LED로 변경이 되면서 생긴 그런 장점들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UVC LED로 변경이 되면서 좋아진 장점들은 지금 혹시 댁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우리 집 이렇게 조명을 한번 볼게요. LED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형광등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아니면 형광등 쓰셨다가 LED로 바꾼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형광등 쓰셨다가 LED로 바꾸신 분들은 왜 바꾸셨습니까? 아마 전기료도 좀 적게 나온다 그러고 좀 더 빛이 밝다 그러고 좀 더 오래 쓴다 그러고 이런 장점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정수기에 적용이 된 UVC LED도 동일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 정도 에너지가 절약이 가능하고요. 한번 설치가 되면은 최대 10년 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쓸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1년마다 폐기물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죠. 네, 폐기물이 안 나온다. 이것도 어떻게 좀 감성을 터치하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전 이렇게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누님, 요즘 저희 뉴 이스프링 이번에 저희 정수기 새로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요, 요 정수기만 쓰더라도 요새 막 환경 같은 거 많이 생각하자라고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 저희 정수기만 쓰셔도 어찌 보면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요, 기존에는 UVC 램프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폐기물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LED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폐기물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뭐 1년에 쓰레기 폐기물 하나 안 나오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하나 안 나오는 거니까 되게 뭐 큰 건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이 이스프링이라는 제품은 한국에서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제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몇백만 명이 지금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몇백만 명이 1년에 폐기물 하나씩만 안 나와도, 안 버려도 정말 몇백만 개의 쓰레기가 안 나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쓰레기만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UVC를 다시 또 안 만들어도 되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환경을 또 생각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요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10년간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좀 뭐 소비자의 언어로 좀 변경시킬 수 있을까도 많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 7월 달 우리 뉴 이스프링 제품을 좀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것들을 좀 강조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메이 헬시 홈 이야기 해봤고요. 그 다음에 UVC LED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기존 UVC, 뉴 이스프링에서 갖고 있는 장점을 안 말할 수는 없겠죠. 갖고 있는 장점들 간략하게 요약 정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많은 오염 물질들을 또 걸러내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99% 제거, 과불화합물 전 1종 NSF 인증, 그리고 신종의약품 19종에 대한 여과 성능까지 검증받았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 E3 카본 필터와 UVC LED의 기술력이 결합이 된 결과물이겠죠. E3 카본 필터, 이스프링의 E, 3, 세 가지의 단계 필터링을 거친다 해서 E3 카본 필터입니다. 첫 번째 단계, 프리필터입니다. 가장 앞에서 큰 물질을 먼저 걸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녹물이라던가 뭐 모래, 흙 이런 큰 물질들을 걸러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프리필터를 거친 물은 두 번째 단계인 디펜스 가드로 연결이 됩니다. 디펜스, 뭔가 이렇게 막아주는 가드, 가드 이렇게 딱 막는 느낌이죠. 디펜스 가드에서 하는 역할은요,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카본 블럭 필터를 다시 한번 또 보호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펜스 가드에서 걸러지는 가장 대표적으로 좀 리더님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물질이 미세 플라스틱이 2호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네. 우리 미세 플라스틱 뉴 이스프링이 이제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정말 많이 강조가 됐었고 지금도 많이 강조하실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 99% 제거 능력을 갖고 있는 정수기이기 때문인데요. 미세 플라스틱 99%라는 이 한 문장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냥 아무 시험 기관에서나 인증받은 거 아니고요. 제 얼굴이 갑자기 왜 이렇게 꺼멓게 보일까요? 다시 또 하셨네요. 네. 아무 인증기관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NSF라는 전 세계적인 공신력을 가진 수처리 관련, 정수처리 관련 이런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인증 결과고요. NSF 기준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까다롭게 인증받은 결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5에서 1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입자가 여과 성능이 85% 이상이 보이면은 NSF에서는 이 정수기는 미세 플라스틱을 걸을 수 있습니다라고 인증을 해주는데 아웨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케이, NSF 인증 받은 것까지는 좀 좋은데 잠깐만 85%면은 10몇 프로는 아직 물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것도 용납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집요하게 99%까지 인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미세 플라스틱 NSF에서 99% 제거한다는 인증을 받았다라는 결과물이니까 이 뒤에 숨겨진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꼭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펜스 가드까지 거친 물은요, 마지막 카본 블럭 필터로 전달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필터고요.
170여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여과할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요 카본 블럭 필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종 의약품 19종에 대한 여과 성능 검증, 요게 이제 뉴 이스프링이 출시가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 중에 하나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품을 교육하는 제품 강사이기 전에 저도 이 뉴 이스프링이라는 제품을 쓰는 사용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우리 제품에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강사로서가 아니라 사용자로서, 아이의 아빠로서 좋아하는 부분이 전 요 부분입니다. 바로 항생제 성분도 걸러낼 수 있다는 요 능력, 요 기능. 네. 왜냐면 제 딸이 지금 이제 34개월이거든요. 아직 애기죠. 애기다 보니까 자주 아파요. 콧물도 자주 나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지금도 여름인데도 감기 걸려가지고 어저께 퇴근하고 병원 데리고 갔다 왔는데, 이렇게 이제 애기한테 약을 먹이다 보면은 증상이 심할 때는 항생제를 처방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처방해주는 의사 선생님도 되도록 처방 안 하려고 하고, 또 항생제를 먹이는 이제 아빠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애기한테 이렇게 물약을 먹이고 나서 그 약통을 또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의도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설거지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남은 것들이 좀 싱크대든 어디든 흘러 들어가겠죠. 요렇게 들어가는 것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뭐 남은 약들을 버릴 일이 있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뭐 쓰레기통이라던가 뭐 싱크대, 변기통에 버릴 일도 있으실 거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약국에 갖다 줘야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고 또 몇 년, 몇십 년이 흘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찌 보면 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가끔씩 기사 같은 것 때문에 뭐 어떤 뭐 강에서 뭐 항생제 성분이 검출이 됐다더라, 뭐 이탈리아에선 옛날에 무슨 마약 성분이 뭐 하천에서 검출이 됐다더라, 막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사실 결국 그런 물을 우리가 정수를 해서 마실 거 아니에요. 물속에 당연히 없어야 하는 물질인데 혹시라도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이 걱정이 되는 순간, 매일매일 마셔야 되는 물을 마시는 이 행위 자체가 좀 걱정이 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나 아이들은 더 물을 많이 마셔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뉴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들의 걱정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이런 항생제 성분부터, 지금 오른쪽에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대사물, 이름도 어렵죠. 이게 결국 마약성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물질들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라는 검증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아빠로서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님들도 제품을 혹시라도 전달할 일이 있으실 때 우리가 지금 이 뉴 이스프링 가진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장점들을 내가 모두 다 쏟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이야기 나누는 사람은 뭐 어떤 나이대인지, 뭐 아이의 나이는 어떤지, 또는 뭐 직업은 뭔지, 물을 평소에 얼마나 많이 먹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리가 이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스프링의 장점이 누군가에겐 이 부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누군가는 이게 조금 더 크게 어필이 되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말씀도 전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신종 의약물질뿐만 아니라 과불화 화합물도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과불화물 PFOA, PFOS 같은 경우에는 1, 2군 발암물질로도 알려져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NSF에서 이제 하위 5종에 대한 과불화물도 걸러내는 게 좋습니다라고 기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 이스프링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NSF에서 인증하고 있는 전 7종에 대한 과불화합물을 모두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고요. 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NSF 이야기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NSF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항상 좀 표현하는 편입니다. 리더님들 평소에 맛집 검색 많이 하십니까? 네, 맛집 검색 안 하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뭐 동네를 가거나 어떤 뭐 여행을 가거나 여기 뭐 동네 맛집, 뭐 부산 맛집, 부천 맛집, 인천 맛집 검색을 하실 텐데, 왜 우리는 맛집 검색을 할까요? 맛있는 집 가려고. 네, 되게 단순한 이유죠. 맛있는 집 가려고. 이걸 조금 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맛있는 집 간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결국에 내가 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검증이 된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상위에 노출이 된 그 맛집 중에서 미슐랭 마크까지 있는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생각만 해도 벌써 가고 싶습니다. 전 정수기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정수기가 정말 수많은 정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수많은 맛집들, 식당들을 다 일일이 못 가보니까 맛집 검색을 하는 것처럼 정수기도 이 수많은 제품들을 어떻게 뭐 다 써봐요? 못 써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뭔가 믿을 만한 거리가 있는 걸 찾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식당에 미슐랭 마크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우와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정수기는 NSF가 그런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중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이런 NSF라는 공신력은 워낙 인정을 받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정수기에 NSF라는 이 인증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들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NSF가 얼마나 받기가 힘든 과정인지 장표만 보셔도 쉽게 공감이 가실 겁니다. NSF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요, 일단 NSF에 신청을 해야 될 거고요. 서류와 제품을 제출을 하고, 또 거기 NSF에서 자체적으로 그 제품을 테스트를 하고, 또 이 제품이 만들어진 공장을 실사를 가기도 하고, 또 이런 인증을 승인을 해주고 나서 평생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사후 관리 매년 불시에 점검을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매년 거쳐야지 통과해서 받을 수 있는 게 NSF 인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NSF를 하나만 받은 것도 아니고 4개의 과정에 대해서 4개의 항목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42항목, 53항목, 55B 항목, 401 항목이죠. 각각의 항목에 의미하는 것들은 모두 다릅니다. 42항목의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맛이나 냄새, 재료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능력이고요. 53항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신경을 쓰는 오염 물질들에 대한 인증이고요. 55B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UVC 이야기 나눴었죠. 살균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401 항목의 경우에는 새롭게 발견되는 오염 물질에 대한 인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나온 제품이 뉴 이스프링이라는 제품이고요. 이런 NSF 인증뿐만 아니라 정수기 업계에서 정말 큰 인증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인증기관 WQA의 골드실도 함께 받은 그런 제품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제품, 우리 입으로 우리 거 좋아요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제3기관에서의 공신력 있는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얼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뉴 이스프링이 가진 특장점들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도 있었고요. 7월 달에 이 아메 헬시홈과 UVC LED 기술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여름철에 맞는 그런 제품 설명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제안 드릴 부분은요. 요거는 약간 우리 선풍기 여름철에 트실 때 그냥 바로 틀지 않으시죠? 분해해가지고 팬도 한 번씩 닦아주시고 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정수기, 물 나오는 길목, 퍼싯도 한 번씩 세척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깨끗한 물 습관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뉴 이스프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퍼싯 뭐 돌리고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요 거미목 부분 이렇게 당기면 빠지거든요. 요거 식초물에 한 시간 정도 담가만 놓으세요. 다른 집안일 하시다가 그냥 물로 한번 헹궈 주시고 다시 끼워만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서 권장하는 건 3개월에 한 번씩이지만 막상 또 여쭤보니까 3개월마다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우리가 여름철에 이렇게 좀 선풍기 팬 한번 닦아주는 그런 것처럼 정수기도 애정을 갖고 우리 가족에게 건강한 물을 주는 제품이니까 한 번씩 관리를 해주자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교육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네, 지금같이 덥고 습한 여름철 수분 관리 정말 잘 해주셔야겠고요. 그럴 때일수록 이 정수기 필요성도 더더욱 많이 늘어나는 계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정수기를 알아보시거나 주변에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실 경우에는요. 지금 1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까지 너무 좋은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까지 가져가시면서 건강한 맛있는 그런 물 습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제 벌써 10시가 다 돼갑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분들 집중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저도 즐겁게 강의한 것 같고요. 전 나중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